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앞에 조금 좀 이따 질문하고요. 중간 거를 하나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해가지고 8,467만 7천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공기관에 민간 위탁, 경상적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요거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는지요? 위탁 기간을 네네. 위탁 기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빨리 좀 답변을 저 사무실에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방송 확인해서 보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 했는데 자, 여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목표 관리가 환경부에 고시된 게 대상이 몇 개입니까? 저희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거는 쉬운 한 개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4개를 고시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몇 퍼센트 감축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여기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축을 할 때는 연도별로 업체가 몇 군데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몇 군데다. 그래서 6,960만 원을 2023년도에 관리 상한까지는 아니지만 업체하고 감축 목표까지는 여기 좀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 자료 사무관리비로만 잡혀 있어요. 그쵸? 이거 지금 온실가스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까? 명세서 작성하고 검증하는 거에만 끝나는 겁니까? 네, 요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네. 관련 법률 의무 사항이라 저희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의무사항인 건 알고 있고요. 네. 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목표가 이제 배출 거래제 이런 거 연동해서 아니요, 과장님, 네.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게 이제 국가 시책이고 이게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명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제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걸 올리신 건데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다고요. 이 목표 관리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6,960만 원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명세서 작성하고 이런 이제 사업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무엇인지.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부문하고 에너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이제 그 사업장들 특히 이제 공공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47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업체에서 에너지 쓴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쓴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사업장에 대한 이 명세서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검증을 해서 국가에 주면 평택시는 목표관리 등급에서 뭐 온실가스
에너지를 덜 썼다 더 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에너지 전략을 해라고 문서를 보내고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 감축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총무과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그 사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특히 이제 뭐 관영 차량 쓰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 온실가스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먼저는 남았는데 저희 에코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 초과돼서 현재는 좀 저희가 돈을 좀 지출하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이 사업 목표 온실가스 목표 관리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 목표 관리자라면 관리 기준이 온실가스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그 평택시가 2022년도에 얼마를 썼는데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 업체 몇 군데에서 이 감축에 달성을 했고 몇 군데가 달성을 못했는데 이거는 예산상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그 관련 부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2023년도에 똑같이 2024년도도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희 업체 몇 군데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명세서 지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그 40여 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다 합니까? 이 예산으로? 예, 다 그럼 예산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그 다음 목표를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나 그 저희들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뿐만이 아니라 세계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표를 삼는 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올해는 그럼 몇 %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모르시죠? 자료를 좀 주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자료를 다 갖고 오실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간을 낭비가 덜 되고요. 예, 우리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자료가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아시는 것도 긴장을 해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된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기억을 하십니까? 저만 할 겁니다. 아마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독일 사례를 들면서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탄소 포인트제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온실가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축산 쪽으로 나눠서 있는데 이번에 탄소 포인트제는 자동차하고 지금 이제 탄소 포인트제, 탄소 중립 도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세 개를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센티브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가정들이 내가 이걸 신청을 해서 올해 얼마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 해서 달성을 하면 이걸 포인트를 주는 걸로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확대가 된 거죠. 작년에 1,600세대 해가지고 10,000원씩 2회 해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올해는 3,565세대입니다. 국가 내시 비율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참여하는 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탄소 포인트를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잘못 오해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은요, 탄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산출 내용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홍보비가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홍보를 하셔야지 이 사업에 그 명분도 서고 성과를 내는데 여기 지금 홍보비가 없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대수 곱하기 돈 곱하기 횟수 해가지고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홍보가 만족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안 넣으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는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평택 소식 톡 알림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이나 그 출입구 쪽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정도로 글쎄 또 더 홍보 효과가 더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 홍보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하셨죠? 네. 네, 공모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홍보할 이것으로 만족을 한다? 저는 이거는 이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하신 우리 부서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집행부에 해내겠다는 결의가 있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택이 인구수가 얼마인데 세대수가 작년에 세대수가 지금 8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피나 배너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3,565세대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까지 한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지만 이런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하신 거에 대한 어떤 결과지도 저희가 5년으로 잡았으면 4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과도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이 탄소 포인트들은 주민들이 이제 특히 뭐 수도, 전기,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전략하면서 그 포인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록 저희 시도이들 국가적으로 이득입니다. 특히 평택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도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이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SNS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뜰나눔 장터에서도 현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 수도 뭐 이런 정보가 혹시 이게 나가서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라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대면 강화하고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답을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뭐 작년에 세대수보다 4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더 홍보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지금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해가지고 탄소에 대한 그 어떤 절감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이런 쪽에 노력하시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해답을 주셔야지만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용역비 1억 세우셨었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이거 용역비 세우셨었죠? 이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까? 용역비? 그거는 이제 법정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요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 이제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국비로 내려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네, 작년에 그건 하시지 했습니다. 않았냐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계획 용역 수립 국비가 내려와서 했던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세우셨어요. 그럼 연구개발 성과가 뭐 성과라든지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시비 갖고 선도적으로 그 탄소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네. 국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그때 한번 반납하고 변경을 하고 다시 했고요. 그때는 우리 이 용역은 이제 법정으로 용역이고요. 우리 평택시에 진짜 온실가스가 얼만큼 나오나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에너지 부분 이렇게 그 인벤토리라고 재고 그러니까 물량이 어디서 나오고 그걸 어떻게 저감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정 사업으로 저희가 거의 완료가 돼서 그게 다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평택시는 어느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어떻게 저감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 보고서에 그건 담겨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넷제로 시티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별도로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최대 1,000억까지 한 도시에 주는 넷제로 시티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12월 달까지 30개를 선정한답니다. 그 전국에서. 근데 저희 평택시가 한 20위권으로 30위권 안에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 1차 선정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 본 결과 거의 선정은 30위 안에는 그렇게 1차 선정이 될 것 같고요. 1차 선정된 도시들로 해서 사업 계획을 공모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평택항이라든가 수소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까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건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넷제로 시티 공모 사업에 들어갈 용역을 하기 위한 3억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2월 달에 30위권에 못 떨어진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반영이 저희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작년에 탄소 기본 계획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이에요.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당연합니다. 예. 네네. 그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어느 부분,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을 얼만큼 쓰고 있고 온실가스 어디서 발생되고 어떻게 저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방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탄소 중립 도시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예. 최종 후보지 이제 10개소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든 안 1차, 되든 예. 1차에 대한 결과는 받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의지가 없으면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들면 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려오는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탄소에 대한 어떤 그 세계적인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꼭 이거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자체도 있을 텐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렵게 그 바쁜 와중에도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또 지금 30위 안에 들어서 지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짚었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자료 왔습니까? 47페이지 건. 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이거는 그냥 법인 단체입니까? 개인 단체입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주셨어요? 경기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 타시군도 다 같은 동일한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없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평택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 출연 기간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이 아닌 민간 위탁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 조례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지금 요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네, 이 알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공기업에 대한 위탁 조례가 없으면 이거 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국장님. 제가 지금 아마 불러드린 거는 제가 민간 이 위탁 법률적인 조례입니다. 거라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네.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에 대한 위탁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조례는 민간 위탁 조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항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작년하고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 요구 사유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요. 뭐가 바뀌었다? 사업 내용은 이제 조기 폐차, 저감 장치 DPF 부착 지원 사업,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사업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산출 내역에 지금 항목이 바뀌었다고요, 좀. 지원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가실까요,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자, 오늘은 회의 진행 및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